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더 락커룸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조갑재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자,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출근길에 굉장히 정황된 우조로 잘된 재판이다, 성공한 재판이다 하면서 굉장히 또 이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펼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 대표님은 좀 말씀 주시죠. 성공한 재판 그 앞에 성공한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당이 이 수사한 검찰을 뭐 특검하겠다든지 혼나겠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정성호 장관 이야기 그리고 노만석 대행의 이야기를 맞춰보면은 법무부 쪽에서 항소 포기하라고 강한 압박이 들어온 것은 사실관계로서 거의 확정된 거 아닐까요? 예. 그렇다면은 정성호 장관은 노 대행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버티기 힘든 것 아닙니까? 어허. 근데 이게 이분들이 착각한 거라고 할까요? 하나 미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을 할 때. 예. 그건 법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형량이 많이 나왔다든지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화나게 만드는 것은 7,800억 아닙니까? 예. 7,800억을 추징해야 되는데 그게 400억 정도로 깎여버렸다. 약 470억 정도. 그러면은 이 검찰이 결국은 범죄 혐의자 편에 서고 국민을 배신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예. 프레임이 너무나 강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폭발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런 미묘한 걸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국민들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성난 민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민심이 화를 내버리면은 정권이 엎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가장 최근이 조국 사건입니다. 2019년에 조국 사건 수사할 때 딱 보니까 이게 좌우가 없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예. 그래 되면 일이 커집니다. 예. 신지호 의원님은? 저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 중에 예. 정말 그 역사에 남을 궤변이 하나 나왔어요. 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의견 제시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지시는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요. 예. 우리가 대표적인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 최순실 국정농단 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었네요, 당시에는. 예, 그렇죠. 당시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삼성의 최대 그 수건이 뭐였냐. 경영권 승계하는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했는데 그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거기에 편들어줬다 뭐 이런 건데. 예. 근데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시적인 청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한 그 개념이 뭐냐 묵시적 청탁입니다. 예. 말은 안 했지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그런지 알아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게 나중에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갑을 관계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본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선명한데. 예? 근데 신중하게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신중하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이 그 세 글자가 더 들어갔어요. 예. 근데 우리가 유명한 게요. 그 국회에서 과거에 국회 흑역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어느 그 공천
의 실력을 발휘하는 어떤 중진이요. 재선 국회의원인가 딱 둘이 만났을 때 그 국회의원 배지를 만지작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렵게 단 배지인데 오래 달고 있어야 될 낀데. 진짜요? 예. 오. 이게 국회 흑역사 그 비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지 만지작 하면서 아이고 이게 참 힘들게 달았는데 오래 달고 있어야 할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협박이죠. 네. 너 내가 까라면 까라. 이게 이 정성호라는 사람이 이런 그 궤변과 망언을 해놓고 나는 의견 제시만 했을 뿐이지 지시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위반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아마 법무부 차관이 아마도 이제 그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의 권한대행의 발언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평검사들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걸 이렇게 몇 개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같아요. 아, 검찰총장 대행이다. 아니, 예.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약간 좀 기자한테서는 약간 해서는 안 될 이야기고 또 얼마나 지금 몸이 피곤한지는 모르지만은 예. 출근은 해야 되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출근 안 한다 하면은 저런 멘탈 가지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갔는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딱 주워 들어가지고 잡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뭐 법무부 쪽의 의견을 참고하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말이 달라져 가지고 사실상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하루에 말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다만 이 사람 말 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고려했다는 것은 앞으로 1년 사이에 검찰청이 해체되는데 그 1년 기간에 잘 로비를 해가지고 검찰청 해체로 안 가도록 검찰이 수사 지휘권이나 뭐 이런 걸 보안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그쪽의 의견을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거는 그렇게 선의로 한번 해석해보고 싶은 면은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기자랑 또 이분이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거 사표를 암시하는 것이냐. 예.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검사의 2,000명 검사와 수장인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최고 명운이 예. 달린 문제인데 이거 뭐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예.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이게 이 용산 그리고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좋은 말로 포장해주면 원칙적 법리적 결정보다는 정무적 결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동료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네. 거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이거 보면요. 정무 감각이 완전 꽝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네? 정무 감각이 완전 꽝인 사람이 정무적 판단을 해요? 어떻게 할 거를 보십니까? 이분 하루 이제 연가를 쓰고 내일은 아마 출근을 하실 것 같은데 출근하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아마도 자리를 떠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아니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정성호 법무장관도 견딜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걸 이제 이 정권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좀 감지하게 된 것 아닐까요? 이건 거의 핵폭탄급 아닙니까? 거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계되고 크게 보면은 지금 검찰이 범죄 혐의자 편에 서가지고 국민 쪽의 국가 쪽의 이익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이 프레임에다가 그리고 이게 사고거든요. 왜 사고냐 하면은 아무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당연히 항소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기사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니까 이게 핵폭탄처럼 터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가만히 살피다가 8일 자정이죠 아마. 자정 넘어서 맨 처음 날린 게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검찰 자살 사건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그 논리적 모순 때문에 이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들어갈 이 용기가 아니라 논리가 부족한데 홀가분한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한 거예요. 이것도 이 상황에서 큰 변수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법무부 추장은 이제 검찰의 구형보다 이제 실제 판사 구형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유동규 씨는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나온 건 8년입니다. 8년. 그리고 정민용 씨 같은 경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죠. 이분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구형 나온 건 징역 6년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판사가 더 세게 때렸는데 그럼 이게 더 검찰로서는 더 항소할 이유가 있겠느냐.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주장. 그것도 궤변 중에 궤변인 게요. 궤변이에요. 예. 이게 두 조가 있어요. 예. 그 5명 중에 그렇죠. 민간 사업자 3인이 있고 성남 도계공 관계자 유동규와 정민영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민간 3인방은 예를 들면 김만배 구형 12년이 4년이 깎여서 8년이에요. 이 두 사람, 성남 도계공 관계자 두 사람만 형량이 늘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재명은 어느 조인가? A조인가 B조인가? 당연히 성남 도계공 그쪽 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남 도계공이 성남시 산하기관이니까. 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 피고인은 당연히 이쪽 조죠. 그러니까 그게 궤변이에요. 네. 항소 포기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왔다고. 이거 항소했잖아요. 검찰이. 예. 그때는 예. 물론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때였습니다. 그건 뭐 한동훈 검사가 좀 관계된 사건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농담 삼아 요새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 국민이었으면은 초코파이를 훔친 것도 항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런 걸 가지고 항소 안 하겠다고 하면은 법조인들은 돈을 받았든지 백을 받았든지 미쳤다든지 그렇게 하나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의 폭발력은 이런 의외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꾸 형량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큰 사고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형량이 어떻고 뭐 배임죄, 뇌물죄 이거 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받아야 될 국가가 받아야 될 7,800억이 깎여가지고 400억이 되고 저 사람들 형 살고 나오면은 준재벌로 살면서 여생을 즐기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해소하느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의 관계와 엮인 사건. 그래서 이제 정성호 장관은 그거 형사소송 말고 민사로 다 받아낼 수 있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민사소송에서 입증돼서 범위가 판단되면 환수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일단은 그 형사사건으로 추징하기 때문에 약간 돈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 돈 함부로 이 사람들 뺏어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닌데 예. 거의 99%의 법률가들이 형사사건에서 뚜렷하게 그게 유죄 입증이 안 되는. 유죄 입장이 안 되는데 민사 하세월이고 그거 해갖고 임팩트 있는 결과 나오기 힘들다. 근데 정성호 장관은 뭐 변호사장을 오래 했다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의원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국 교수도 그게 동조하는 글을 썼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완전히 판결문하고 다르더라고. 판결문에는 비록 7천억을 400억으로 깎았지만은 추징해야 되는 것의 법리를 딱 써놨어요. 예. 왜 이걸 추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예. 지금 성남시 측에서 소송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했는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소송해가지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 진행 중인데 전혀 진전이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확정되어야 네. 확정되어야 얼마를 받는다든지 하는데 그것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추징해야 된다고 판결문에 써놨다고. 그렇죠. 회복하기 힘든 피해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몰수할 수 법리 있다.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판결문에서 그래 써놨는데 다만 액수가 줄었을 뿐인데. 그런데 조국 정승호 이런 분들이 실무에서 멀리 떠나 있어 놓으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하고 탄핵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일단 정성호 장관 탄핵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도 더 확전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저 정성호 장관도 탄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유예요. 근데 말하는 거 자유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네. 그래도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네.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를 100%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50% 이상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 저 사람 믿고 따를만 하다. 저 사람 하자는 대로 하니까 뭔가 되는구나. 네. 이런 효능감이 생기고 또 자기가 그 경쟁자들에게는 또 타격감도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 국정조사, 정성호 탄핵, 그 다음에 특검, 이거 3종 세트 다 맞아요. 해야 되는데 예. 삼지선다가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마침 김병긴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거를 검사들을 항명한다.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명한다. 항명 특검을 하자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딱 보는 순간 무조건 낚아채야 됩니다. 무조건 낚아채야 특검 돼요. 가자. 이게 참 그 재밌는 게 드루킹 특검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과 처지에서 유리한 쪽만 보는 거예요. 당시 드루킹 특검 받을 때도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가 덥석 받았잖아요. 이게 뭔가 드루킹 특검하면 저쪽 국민의힘에게도 타격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그 바둑이가 저쪽 편인 줄 알았나 봐요. 예. 근데 지금 그 김병기 원내대표 하자는 대로 하면은 항명도 조사해야 되지만 이 동전의 악과뒤 아닙니까? 분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동전의 악과뒤로 이 이제 수사 외압, 항소 포기 그 외압 이게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조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낚아채 갖고 해야 돼요. 만약에 민주당이 특검 하자고 하면 바로 받아서 하는. 바로 해야 됩니다. 아하. 네. 조 대표님 생각은?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절호의 기회를 현재로는 살릴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없다. 그건 뭐 구조적 문제인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그리고 사실상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한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 문제를 공격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불신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원 맞죠? 네. 예, 그러면은 일종의 비상대책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비상대책기구 책임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추대해가지고 이 사건을 다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쪽도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홀가분한 입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한동훈, 이준석 불법 계엄에 반대하고 음모론에도 반대하고 했으니까 뭐 그침이 없잖아요. 또 두 사람이 다 일관되게 이재명 노선을 비판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결자해진데 네. 이 사건, 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총괄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럼 그 게임이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대책 TF 그렇죠. 위원회 팀장, 뭐 팀장을 팀장 하든지. 혹은 위원장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시고. 근데 이제 검사장들, 지처장들이 막 서명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서명 안 하신 분 중에 이문정 지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검사장을 포함해서 서울지검 소속 누구든 그 징계 취소 소송 각오하고 항소장 그거 내면 되는 거다 그냥. 아, 법무부 눈치 볼 거 뭐 있었냐. 아, 그냥 검사였으면 아니 법무부 연락을 왜 기다리냐. 그냥 검사 한 명이 단독으로 그냥 내면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아, 그걸 왜 너희들이 안 냈냐. 이를테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아, 이분도 사표를 냈잖아요. 아, 그러면 대개는 내고 사표를 냈잖아요.
직을 걸고 내고 사표를 낸 이분은 안 내고 사표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행태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도 비판 지점에 나온 얘기인데. 이거 의원님. 사실 이제 이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했어요. 네, 네, 그뭐 나중에 일 다 징징거리지 마라. 끝나고 징징대면 뭐하냐. 네. 그리고 자기도 본인도 검사 시절에 비슷한 상황에서 3번이나 사표 쓴 적이 있다. 그 정도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하면은 뭐 이렇게 그 결기, 근성 뭐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 검사의 어떤 긍정적 이미지는 그게 있었는데 야, 이번에 보니까 뭐 알아서 숙이고 굽히고 눕고 뭐 이런 그 퍼레이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게 이제 검사의 어떠한 멋진 모습,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일이 옳은 이야기인데요. 예.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 그러니까 영웅이 되고 사표 쓰는 건데 예. 그렇죠. 아마 사표 수리 안 할 거예요. 아, 사표 수리가 안 될까요? 워낙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냐. 그러니까 이제 젊은 계엄군들이 그 어떤 상부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따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인데 징징대지 말라. 뭐 이런, 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군보다도 못해요. 저는요, 12.3 계엄 당시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윤석열 측에서 궤변이 나온 게 이거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 해갖고 계몽령 그 궤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유혈 사태가 벌어졌으면은 그 얘기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계엄에서 나온 거죠. 예, 유혈 사태가 왜 발생하지 않았는가? 저는 첫 번째로 꼽아보면요, 계엄군의 사보타주입니다. 애국적 사보타주입니다. 소극적 대응. 네, 소극적 대응. 그것 때문에 유혈 사태가 안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역이용해갖고 계몽령이라고 하는 궤변으로 일관한 건데 그 계엄군보다 못한 게 요번에 이 검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정부의 태도도 뭐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또 검찰도 역시 또 이번에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겠다. 여러 가지 좀 비판 지점이 있어서 지금 현 상황은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